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토요일 날 이 좋은 시간에 그래도 여기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초등에서 대학 입시까지라고 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어 공부 전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꾸준히 한 몇수십 년 동안, 몇십 년 좀 그렇지만 한 25, 6년 가까이를 학생들만 강의를 해오고 주로 이제 뭐 기업체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 전략이라 이거 하기 전에 일단 공부 전략이 먼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참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참 많았던 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게 뭐냐면 공부를 하기 전에 이 공부도 사실은 일종의 전략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먼저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영어 공부 전략이라고 이름은 써있지만 사실은 영어는 관로.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은 모든 영어만 이 공부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물론 영어도 제목이 일단 영어 공부 전략이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말 그대로 모든 공부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영어 공부 전략이라고 하는데 일단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짧은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뒤에 다시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라는 거를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타이틀을 보게 되면 게임 지존이 서울대 가다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만들어 놨는데 이 친구가 좀 있으면 동영상 보겠습니다만은 거의 한 6년 동안을 게임에 그냥 빠져 있었던 친구였었어요. 그랬던 친구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서울대를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동영상을 조금 보여드리고 과연 그러면 우리 아이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높은 관문을 뚫고 자신의 꿈을 이룬 선배의 방문에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제가 1학년 중상고등학교를 다녀보고 또 서울대학교 입학할 때까지를 생각해보면 사실 행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상훈, 그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단지 대학 진학을 위한 학습 방법이 아니라 고등학교 학창시절 자신의 경험담이 담긴 이야기였다. 우리 같은 서울대학교 선후배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창시절 상훈이는 게임에 빠져 지냈었다. 학교 내에서도 거의 손꼽는 게이머. 제가 워낙 게임을 많이 했으니까 거의 한 6년 정도 했었거든요, 원래 게임을. 중학교 시절 게임 동호회에서도 지존으로 통했던 서상훈. 중3 겨울방학 게임을 끊고 공부에 매진한 결과 자신이 원하던 경영학도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중3위권 성적에서 서울대학교 장학생이 되기까지 상훈이는 어떻게 고교 3년을 보냈을까? 무엇보다 스스로 변명하는 자신에게 실망한 상훈이는 게임을 끊기 위해 아예 게임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부모님께 공표하고 컴퓨터는 물론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휴대폰과 mp3 플레이어까지 모조리 없애버렸다. 얼마나 이제 저희가 이제 집을 비울 때는 혼자 있으면은 이제 인터넷을 하거나 게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좀 치워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의지로는 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갈 때는 그 마우스를 치우기도 하고 인터넷을 선을 뽑아가지고 장롱 속에 숨겨두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때 상훈이가 게임을 놓을 수 있도록 정신적 도움을 준 책을 만났다. 이 책이 제가 게임을 끊고 공부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거든요. 경영 전략서인 이 책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다. 상훈이는 책의 주요 내용인
좋은 삶에 안주하면 위대한 삶을 살기 어렵다는 문구를 적용. 자신의 행동은 좋은 것과 위대한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좋은 것, 굿인지 혹은 위대한 것, 그레이트인지를 되게 나눠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좀 피곤할 때 일찍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자버리는 것은 뭐 피로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굿이겠지만 그때 또 졸음을 참고 공부를 좀 더 하는 것은 저는 그레이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어린 마음으로서 이제 그게 제 인생이랑 되게 직결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그 전에 게임을 하고 즐겁게 지내던 삶도 물론 행복했으니까 굿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뭐랄까요, 더 미래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위대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레이트까지는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게임을 끊은 지 한 달, 금단 현상은 사라졌다. 오히려 게임에 몰두했던 집중력을 공부에 적용시키자 모든 것이 공부에 집중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목표는 서울대.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공부. 최상위권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만큼 더 열심히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잠을 자고 싶어도 침대에 누우면 일어나지 못할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침대에 기대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눈을 붙이는 게 전부였다. 그렇게 상훈이는 게임을 하느라 보낸 시간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도 헛되이 쓰지 않았다. 정말 무섭도록 공부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어머님들 이거 영상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단하다. 참 대단하죠, 그죠? 정말 6년 동안 아까 게임을 했다고 했던 학생인데, 근데 저렇게 서울대 그것도 장학생으로 갔습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이 학생을 저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바꾸어 놨을까요? 뭐가? 이것이 해답이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 어머님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도 이게 사실은 해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동영상을 받는 여기 학생들이 좀 있나? 받는 학생들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도 받는 분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고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자, 우리 아이가 저렇게 돼서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근데, 자, 그러면은, 이 학생이 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아까 그죠?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 6년 동안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게임 지존으로 있었던 학생이 중3 때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까 나왔죠, 그죠? 굉장한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정말 어머님이 얘기를 하시죠? 무섭도록 공부했다는 말, 정말. 저는 저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전율이 흘렀어요, 사실은. 아직은 어려서 모를 수도 있지만 중고등학교 돼가지고도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서상훈이라는 학생도 그랬고 저 역시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고등학생도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겠습니까, 어머님들? 계기가 뭐겠어요? 일단은 뭐겠습니까? 마인드가 일단 바뀌었죠, 그죠?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그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이로 하여금 저렇게 마음을 바뀌어버렸을까? 바뀌게 했을까?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뭔 것 같아요, 어머님들? 뭐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서울대가 목표라고 그랬죠. 바로 목표의식이 생겼던 겁니다. 그죠? 어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겠다라는 목적이 생겨버린 거예요. 목표. 이 목표라는 것은 우리 어머님도, 우리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사실은 어떤 목적을 두고 뭔가를 추진했을 때는 상당한 레버리지 효과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특히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한테는 먼저 목표의식을 심어줍니다. 제가 저한테 보면은. 왜냐면 아이들이 막연해요. 너무나 막연하게 옵니다. 너 왜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지? 너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려고 그래? 공부 힘들잖아. 이러면.
아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자제분들한테도 너 왜 공부하려고 그래라고 물어보세요. 그냥 어쩌면 어머님들도 선뜻 대답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목표 단 한 가지 뭐예요?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그죠? 어쩌면 그거는 뚜렷하게 목표로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것도 어쩌면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가장 뭐 다른 것도 목표 될 수 있어요. 얼마나 큰 거 얼마든지 큰 목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직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장 목표 그냥 에버리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특별한 뭐 엑스트라는 빼고 특별한 경우는 빼고 그냥 에버리지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 그쵸? 그럼 좋은 대학교 왜 가고 싶어? 좋은 직장 갖고 싶어.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 뭐 이겁니다. 대부분 학생들한테 물으면. 그러면 너 지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느 대학교를 목표로 삼아?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 대답 못해요. 거의 대답 못해요. 무슨 어떤 아이들 물론 목표 나는 뭐 어디 가고 싶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막연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공부 아까 영어 공부 전략이라고 했는데 그 영어 공부 전략은 조금 뒤로 분명히 해드릴 거예요. 그 전에 목표의식을 먼저 세워주시다라는 거. 그러면 그 목표의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요 뒤에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봐요. 그러면 이 목표의식을 어떻게 세울까? 저기 보게 되면은 흥미 또는 관심, 적성, 그리고 가치관. 이거를 여러분들 자제나 그리고 저한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거나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학생들 좀 큰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분석하고 탐색을 해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좋아요. 흥미나 관심. 그죠? 내가 어디에 흥미를 있을까? 흥미를 가지고 있나? 관심을 어디에 갖고 있나? 그리고 적성이라는 거, 저거. 참 적성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적성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면 또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또 있으세요. 자, 그건 좀 이따가. 그 다음에 가치관. 저것도 사실은 우리 많은 분들이 의외로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탐색을 먼저 하고 분석을 해보라는 거. 자, 그러면 일단 흥미와 관심이라는 게 뭘까요? 물론 잘 알고 있지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꼬맹이들은 막 만들고 고치고 막 라디오 같은 거 막 분해했다가 막 조립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아이들 있죠, 그죠? 아니면은 막 동물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 아이들 있고 막 이래요. 그게 전부 다 관심거리 또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죠? 이걸 한번 분석해보세요. 아이들, 자기 자제분들을. 그 다음에 즐거움을 느껴. 내가 하면 이게 즐거워, 왠지. 남을 도와주니까 왠지 참 즐거워. 너무 즐거워. 그죠? 막 다른 데 느끼지 못했던 어떤 희열 같은 걸 내가 느끼겠어. 그러면 나중에 사회복지학과라든지. 그죠? 예를 들면. 어쨌든 즐거움을 느끼는 거. 그리고 내가 열심히 잘해, 나는. 이거는 하니까 힘도 안 들고, 다른 친구 힘들다고 그래. 나는 힘도 안 들어. 뭐 이런 또 얘기하는 아이들 있죠? 운동 같은 거. 또는 내가 정말로 시사 이런 데 보면 참 흥미가 있고 재밌어. 뭐 이런 아이들. 저게 바로 흥미, 관심거리입니다. 일단 저거를 먼저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적성. 적성의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 능력 또는 그와 같은 소질이나 성격을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즉 어떤 특정한 작업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구체적인 일에 대한 장래 성공 가능성을 예언하는 심리적인 특성입니다. 저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왜 적성이 중요한지, 적성을 왜 적성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셨으면 싶어서 제가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막 조립하기를 참 좋아하는 친구들, 손재주가 있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과학 능력. 뭔가를 막 탐구하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거 들여다보면 정신없이 막 들여다보고 막 호기심 보이는 아이들. 또는 지각 능력, 대인관계, 자연 친화,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들, 이런 것들이 다 적성에 들어가죠. 어머님 이거 많이 보셨죠, 그죠? 이건가? 네. 이런 표, 우리 학생들 학교 가서 한 번씩 테스트 해가지고 오면 아마 보는 게 KDMA 테스트인가?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유심히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특성에 관심을 보이고 적성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죠? 이런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적성을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치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머님들이 사실은 이쪽에 조금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그 성취욕이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경쟁을 붙여놓으면은 지면은 절대 안 돼.
지면을 막 그 자리에서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한 번 더 해! 막 이게 덤벼드는 아이들. 네, 그죠? 성취욕 있는 아이들. 그리고 봉사를 해가지고 자기 어떤 가치관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가치를 저기에 둔다는 얘기예요. 어떤 밸류를. 자기의 밸류를. 그 다음에 직업의 안정. 아예 나는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편안한 직업 얻는 게 제일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가치를 거기다 둔다는 얘기예요. 뭔가 마음의 여유,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거는 좀 뭐예요? 파워가 있는. 그죠? 또는 지식을 주고. 저는 학자 타입이겠죠. 그죠? 그쪽으로 나는 가치를 두고 싶어. 그래서 저런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뭐 다른 거 막 그냥 운동을 하려든지 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지, 그죠? 변화를 지향하는 친구. 저런 친구들한테 영구직 맡기거나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엉덩이에 점수십니다. 못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다. 또 예를 들면은, 보세요. 우리 어머님들 나중에 커서 의사 돼. 커서 검판사 돼. 뭐 이렇게 아주 하기 쉽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정말로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됐을 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돈 많이 버는 거는 좋아요. 그죠? 그런데 평생을 아픈 환자들을 대하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 즐거움을 느끼면서 이 아이는 살 수 있을까? 봉사하겠다는 정신이 없으면 그것도 사실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잘 간파를 하시고. 그리고 판검사 된다고 법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저 아이가 평생 동안 예를 들어 판사가 됐다고 생각해요. 내 말 한마디, 그쵸? 또는 검사 역시 마찬가지. 내 말 한마디 잘못 오판하는 바람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감옥에서 몇 년을 썩게 만들어버리는. 만약에 그거를 알았을 때 그 죄책감에서 이 아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쵸? 그러면은 그런 걸 알았을 때 얼마만큼 그거를 견디면서 이 아이가 평생을 살 수 있을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그죠? 그게 바로 가치.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의사 또는 검판사 좋지만요. 아이의 적성,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흥미, 그리고 특히 이거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죠? 이 가치관도 사실은 살펴서 그렇게 그 3개, 4개 가지를 종합적으로 우리 아이를 분석을 또는 나 자신을 분석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밑에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해놨죠. 그죠? 흥미거리, 적성 또는 가치관을 종합을 해서 자기를 분석해서 그러면은 합리적인 진로 의사가 나올 겁니다. 그럼 내가 어느 과, 어느 학교 또는 어느 과에 내가 조금 맞아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대충 감이 잡히겠죠. 그러고 난 뒤에 진로 목표가 그때서야 세워지겠죠. 그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자기한테 맞는 그런 진로가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마구잡이로 그냥 뭐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해! 이게 아니에요. 이래버리면 너무 막연합니다, 아이들이. 물론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목표 없이. 지금부터는 어때요? 저렇게 이 가치관까지 다 살펴서 진로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좀 더, 그래. 그러면 난 좀 흥미가 있을 것 같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렇게 하고,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진로 목표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대입시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교에 어느 이제 목표까지 설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대입시 제도. 수능 정시에 오류를 할 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대학 어떤 그 들어가는 입시 제도가 크게 2가지로 나뉘죠. 그죠? 저렇게. 수능 정시 오리. 아니면은 수시 또는 입학사정관 또는 다른 어떤 특별 전형에 도전을 해볼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어때요? 기타. 뭐 유학을 보내든지. 저기 유학 요즘 많죠. 아니면은 교환학생을 보내가지고 1년 동안은 차라리 영어를 딴 데 가가지고 시큰저 영어 공부 좀 하게 해가지고 다시 뭐 오게 한다든지. 요거는 이제 기타. 가장 보편적으로 어때요? 수능 정시에 올인을 한다든지 수능 정시 할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갈 건지. 이거 수시 및 입학사정관 또는 전형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 고등학교 올라와 버리면 늦습니다, 이미. 그건 아시죠, 어머님? 그쵸? 그래서 이거를 초등학교 때 제가 우리 요 초등 어머님들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학교까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저한테는 고등부 아이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이 아이가 조금만 더 일찍이 나를 만났더라면 좀 더 쉽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라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미, 그러니까 대입시 제도가 어떻게 있는지를 여러 어머님들이 먼저 아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요. 그죠? 또 혼자 혼자 이래가지고 이거니까 이거 막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고. 자, 그러면은 이 각각 전형에 맞는 영어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영어가 나오겠죠. 그전에는 목표 설정이었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2014년도 원래 대학교 1학년 아이들 2014년도 수능, 수시 그리고 정시 비중을 한번 보세요. 어머님. 점 이거 보세요. 여기에 정시 그리고 여기에 수시가 있죠. 정시에는 말 그대로 내신이랑 수능이랑 말 그대로 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성적에 대한 누계 분포가 나오죠. 누계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점수에 맞는 대학 및 학과를 겨우 그때서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게 35.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한번 보세요. 수시.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목표를 설정해서 전형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때는 전략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선. 그 다음에 대학의 학과 도전. 이제 전략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 사실은 이게 먼저예요. 어느 대학교를 왜냐면 이 아이는 어느 쪽에 특기를 보이고 아까 왜 목표 설정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벌써 이 대학이 어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면 거기에 전략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각 학교의 전형별 추가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알아서 조금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 수시 부분은 학생 특기 적성 중심의 전략. 그리고 이쪽은 도전이에요. 말 그대로 도전의 영역입니다. 요게 64.2%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가 이제 4년대 대학을 얘기를 합니다. 100%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 학생의 예를 보게 되면 그때 그 학생은 수능 올인 시절이었습니다. 수시는 정말 뛰어나게 잘하는 아이 아니면 예체능으로 저기 빠진 아이들 그 아이들만 수시로 몇 명 들어갔었어요. 사실은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수능만 전부 다 점수 잘 쳐가지고 가는 게 대부분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샥 바뀌어가지고 어때요? 수시가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수록 더 높아진다는 얘기도 있죠.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번 보세요. 100%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이미 이 수시는 정시 치기 전에 이미 다 마감을 해버리죠. 64%가 넘는 아이들, 이 64%가 벌써 이만큼 100%에서 이만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건 얼마라고요? 요 35%에서 나머지 정말 수능으로 모의고사 쳐가지고 점수 잘 나오는 거 가지고 그 점수 가지고 난 어느 학교 갈래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 그 친구들이 어때요? 요 35%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들어갈 수 있는 이 양이.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전에 수능에 올인할 때는 내가 그나마 2등급을 맞아도 예전엔 사실은 인서울은 할 수 있었어요. 서울대가 아니고 인서울 쪽은 갈 수 있었습니다. 왜? 100이라는 이게 넓으니까. 근데 지금은 수시가 벌써 이만큼 차지해버리니까 어때요? 정시 비중으로 그렇게 시험을 쳐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비율이 좁다 보니까 지금은 1등급을 맞아도 사실은 서울 가기가 힘들어져요. 서울대 가기가. 떨어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그러면 대책이 없는 학생들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 고등학생 1학년 정도 같으면 또 그래도 괜찮아요. 2학년도 그나마 아직은 조금 비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학년, 지금 현재 3학년 같으면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그쵸? 이거 준비 안 돼 있으면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죠. 그쵸?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힘들게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때요? 어느 정도 분석이 됐죠? 그럼 우리 아이는 어때요? 그 힘든 정시보다는 이쪽을 먼저 조금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어때요? 더더욱이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굉장히 갈 수 있는 이 방향이 많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하면서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도서관 이용 잘해라. 나중에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얘기가 나올 거야. 라고 아주 그냥 농담삼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형에 거기 들어가죠.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주셔야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영어를 그러면 이제는 영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다른 거는 제가 이제 관여를 못 하겠으니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거 제가 몇 가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회에서 영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는 동영상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서울시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에서 이 듣기와 말하기, 특기의 평가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말하기 능력을 10% 이상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별 영어 실력 격차를 감안해 오는 2011년까지 모든 학년이 3에서 4단계의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모든 초중고 영어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치하고 2012년까지는 모든 고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뭐를 강조하는지는 알겠죠, 그죠? 또 하나요? 네, 요즘 채용 과정에서 영어 말하기 성적을 요구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습니다. 취업난 속에 구직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실태 취재했습니다. 최근 영어 말하기 시험에는 수험생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Attending Sungai University at 16 and I'm senior in this year. And actually my major is engineering and economics. 대부분이 올 상반기 구직 희망자들입니다. 삼성 등 대기업들이 지난해 말부터 자체 영어 면접을 없애고 오픽과 토익 스피킹 등 영어 말하기 시험 성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요구하는 그런 회사들을 이제 준비하려고 점수를 받기 위해서 시험 쳤습니다.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실제 오픽의 경우 지난해 6월 600여 명이었던 응시자가 지난달 2,700여 명으로 폭증했고 3월도 열흘 만에 지난해 3월 전체 응시자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영어 학원에도 말하기 수업 수강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영어만 사용하는 카페 등에도 취업 준비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구직자들의 취업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 여러 번 시험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험 한 번 보는데 드는 돈은 6, 7만 원 정도. 3번 볼 경우 교재비와 학원비까지 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대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싸졌으면 좋겠습니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영어 말하기 시험 시장 규모는 연간 50만 명에 350억 원 정도. 갈수록 깊어지는 취업난에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까지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두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이거 보시고 나서 어떤 걸 또 느끼세요? 네. 참, 아마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이제 막 될 수 있으면 실용의조 영어로 바꾸겠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셨었어요. 그죠? 그래갖고 니트라는 걸로 바꾸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셨었는데 사실은 다시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옳은 방향이에요. 이게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왜냐하면 사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기업체에서도 요구를 하고요. 그죠? 왜? 제가 삼성에서 있었지만 제가 있었던 이유도 그거거든요. 멤버들한테 입을 떼게 만드는 거. 듣지를 못해요. 일단 듣게 하고 입을 떼게 만드는 게 사실은 급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바이링구얼을 쓰는 사람을 일부러 이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삼성에 그만두고 대학 강의를 할 때 그 당시에 전부 다 이 토플, 토익을 열심히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토익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토익, 토플 공부를 하지만 말하기 좀 해놔라. 그때 벌써 한참 전인데, 왜냐면 저는 삼성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거든요. 말 한마디 못하니까 바이어들 와도 yes, no 대답 한마디 못하고, 그죠? 그래서 비싼 돈 정하면서 저 같은 강사 들여가지고 또 강의를 시키고 이제 그게 거꾸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일단은 기업체에서 이제 누구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학생들을 원하겠어요? 말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원하겠죠. 그러면 어때요? 대학이 바뀌겠죠? 그러면 또 어때요? 이제 그게 고등으로 내려오죠. 그게 중, 초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게 쭉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회사에서 전부 다 어때요, 이제? 어떤 기업에는 특히 뭐 토익, 토플 못 믿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뭐 이제? 말하기 능력. OP 또는 ESPT? 그죠? 이런 거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토익에 말하게 하는 거, 그게 OP이죠? 이런 거를 하겠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특히 이제는 아예 이 면접을 볼 때 영어 면접을 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삼성은 그러면 그때부터 2009년도까지 이제 그런 영어 면접을 보다가 이제는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왜요? OP이라는 또는 다른 말하기 능력 시험을 볼 수 있는 인증시험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저런 영어의 어떤 능력 인증시험, 말하기 인증시험을 받지 않은 친구들은 아예 어플라이, 그러니까 신청조차도 안 받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를 이제는 영어 공부를 어떤 방향을 또 목표가 생기지, 아까 목표가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를 목표를 두고 타겟을 어디를 두고 해야 되는지 영어 공부는 조금 이제 목표 설정이 되겠죠? 하나만 더 보세요. 앞으로 2개만 더 보십시오, 동영상. 토익과 토플 점수는 이제 믿을 수 없다. 기업들이 결국 실제 영어 구사 능력을 직접 검증하는 영어 면접 시험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남정훈 기자입니다. Guys, chance to. 취업 준비생 이창욱 씨의 토익 점수는 800점대입니다. 서류 면접 통과에 충분한 점수지만 이 씨는 요즘 전화 영어 회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못하면 취업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어가 내 인생에 붙잡는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죠. 강남과 신촌 일대 영어 학원도 취업 준비생들로 부족입니다. 영어 면접 대책반이 생겨났고 최근엔 1시간에 6만 원이나 하는 1:1 회화까지 등장했습니다. So 3-4 months before that, we start seeing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who want to prepare their resume and prepare for job interviews.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 취업자들의 토익 점수 커트라인은 715점. 20명에 1명 정도는 900점 이상 고득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업무엔 거의 무용지물이었다는 게 기업체들의 얘기입니다. 점수가 높지만 실제 커뮤니케이션 잘 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LG전자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공채부터 지원자의 토익이나 토플 점수를 영어 면접으로 검증하고 삼성전자는 아예 회화 능력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탈락시킵니다. CJ는 입사 때는 물론 이후 승진 여부까지 영어 회화로 판가름 합니다. 지난해 120개 대기업의 43%가 신입사원 공채에서 영어 면접을 실시했고 이 가운데 3분의 1은 해마다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높은 점수에 가려진 진짜 영어 실력을 찾겠다는 기업들의 노력이 잇따르면서 공인 어학시험이나 회화, 또 영어 면접까지 대비해야 하는 구직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어때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영어를 학교 시험만 잘 보면 그냥 만족하시죠? 그렇게 만족하시지 마시고 학교 시험은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말하는 것까지 학교에서 참 책임져 주기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머님들이 많이 시켜주세요. 특히 초등학생인 경우에. 이따가 초등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 그때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죠? 토익, 토플은 이제는 뭐 가라고 뉴스도 얘기를 하죠.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대구는 특히나. 왜냐면 토익을 아직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학생들이 토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익을 하면서도 특히 말하는 거를 짬짬이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뱉어내셔야 돼요, 이제는. 입력만 시키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입력은 많이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근데 그거를 뱉어내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은 그나마 학교에서 막 자유롭게 조금 막 자꾸 뱉어내라 그러고 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그게 또 이 학교 시스템의 참 문제점이긴 한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다 죽어버립니다, 또. 근데 그거를 죽이지 마시고. 집에서라도 어머님이 저거를 인지를 하시고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좀 시켜주시라는 거.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러면 아까 이제 사회에서 영어가 이렇게 쭉 커가지고 올라갔을 때 사회에서는 어떻게 뭐를 요구하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어머님들, 그죠? 그러면 이제는 초등학교,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초등 영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이 강사 생활을 하면서 가르쳐 온 선생으로서 가장 많이 초등학교 때 듣는 거 이거. 초등영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어머님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혹시 이거 맞나요? 아닌가요? 저 혼자 그냥 생각하고 적어온 건가요?
자, 어쨌든, 아니시래도, 난 저거 아닌데 하시더라도 그냥 애교를 봐주세요. 이것밖에 준비 안 했어. 자, 초등영어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어머니도 그냥 학원 보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특히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학년 때 스토리북이나 이 이야기책들 있죠?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하시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나 왜, 미국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엄마 아빠가 아기들 잘 때 머릿맡에서 동화책 같은 거 많이 읽어주죠? 읽어주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상당한 어떤 효과를 줍니다. 아기들한테. 초등 저학년 때까지. 스토리북 활용해가지고 많이 읽어주시고, 종합적이고 유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책이든 사실은 저게 장르의 구애를 받지 마시라는 거. 아시겠죠? 물론 동화는 괜찮지만, 동화도 여러 가지 동화가 많잖아요. 과학을 담아놓은 동화, 그죠? 이 역사를 담아놓은 동화. 어쨌든 굉장히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많이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러면 교재는 어떻게 골라야 되나? 우리 아이 수준을도 잘 모르겠는데. 그쵸? 영어는 내가 봐도 울렁증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 봐요. 영어 독서 지수를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뭐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Exile Score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미국 아이들이 그 독서의 어떤 지수를 나눠놓은 레벨이 있어요. 저게 200부터 1300까지든가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돼가지고 나눠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원서 같은 거 보게 되면, 뒤에 왜 애플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있고, 애플 단계 이런 거 한번 보셨죠? 그죠? 그게 저 엑셀 스코어에 들어간다고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의 어떤 숫자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단어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휘의 난이도. 이런 거에 따라서 아주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나눠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어 원서 파는 곳 대구에 한 2군데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어머님들이 잘 고르시기 힘드시면 물어보세요. 저 영어 독서 지수가 혹시 있으시냐고. 그러면은 거기 딱 보면은 우리 한국의 초등학생의 레벨에 맞는 스코어가 같이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영어 책을 골라주시기는 좋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거를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교재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엄마들이 고르셔도 괜찮은데 아이를 데리고 가셔갖고 직접 고르도록 해보세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엄마는 모르겠지만 아이 보기에 그림이 너무 좋아. 그죠? 그럼 그림만 봐도 사실 그게 공부가 돼요. 일러스트 그려놓은 거 있죠? 그것만 보고도 사실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책을 골라보도록 하시는 것도 흥미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장 어머님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 문법. 문법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초등학교 때. 그죠? 저학년 때는 그래도 에이 문법 벌써 해서 어떡하나. 근데 그렇지 않고 의외로 문법 엄청 가르치시는 분들 계세요. 벌써 그때부터. 절대로 문법을 위한 영어는 no입니다. 아이들이 지레 그냥 다 넘어가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문법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제가 문법 오히려 강조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초등영어예요. 초등영어. 문법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질문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해놓은 거. 문법을 위한 영어는 하지 마세요. 일단은. 특히 저학년 때 유치부는 더더욱이 그렇고요. 현재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중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 체계적으로 문법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세요. 그 아이가 책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저절로 사실은 문법의 어떤 문형들이 어법의 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문법은 문법이라 딱 내보여서 내보이진 않지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 초등영어 그러면 전략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문법을 위한 공부는 절대로 시키지 마시라는 거 아직은. 네. 그다음에 그러면 아이가 이상하게 영어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요. 저런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3, 4학년, 4학년짜리든가 정말 영어라고 하면 애가 울렁증이 생기는지 막 그냥 강하게 거부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학원에도 못 보내고 어디도 못 보내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던 어머님이 이제 한번 오셨어요.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아이가 왜 그러는지 제가 파악을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의 문제점이, 문제라기보다는 어머님이 간과하고 넘어간 게 뭐냐면 그 아이가
말 그대로 어릴 때부터 너무 강압적으로 학원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얘가 영어 하면은 그 막 단어 외우고 막 암기하고 하는 그게 떠오르는 거야.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벌써 뇌에서 딱 거부 반응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영어 하면 싫어. 이제 이거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재밌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서도 일단은 싫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자기 의지보다는 직감이 먼저 발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공부하기 싫어라는 말과 똑같아요. 왜냐면 읽어봐도 내가 모르겠거든.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 초등학생이. 그죠? 집중력도 짧은 아이들이.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게 자꾸 쌓이니까 어때요? 그래도 학습은 있어서 이 공부 시간에 떠들고 이러면 안 돼 하니까 그 지겨운 시간을 참으면서 견뎠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아예 강하게 그냥 영어 하면 절대로 그런 거는 안 하려고 거부 반응을 일으켜버리죠. 그 뭐예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 아이가 왜 그럴까? 자, 코칭하는 사람이 어머님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학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이 될 수가 있겠죠? 하는 사람은 학습 내용, 그리고 그 유형이 이 아이와 맞는지, 그죠?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학습 방식과 계획을 그러면 그때는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는 아이를 계속 강압적으로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아까 처음에 제가 우리 그 고등학생 얘기했죠. 그와 같은 형태를 익힐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만큼은 아니겠지만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보내야 하나?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죠. 그죠? 저학년 때는 아직은 학원 보내기가 참 뭐하고, 안 보내자니 불안하고, 그래갖고 저희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그랬죠. 도서관이 딱입니다. 도서관 보내십시오. 진짜요? 네, 제가 도서관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유 때문에 일부러 도서관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자, 유행을 쫓듯이 학원을 선택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그 중학생 아이들 예전에 이제 그 공부를 가르칠 때 보면 그 어머님이 어느 학원을 보내고 났는데 그 학원에 레벨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 레벨을 따라잡기 위해서 과외 선생님을 붙여요. 나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학원의 그 레벨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 다른 과외 선생님을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 학원이 뭐라고? 뭐긴데 도대체? 그 레벨에 들어가면은 애가 뭐가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그러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어느 학원 좋더라. 그 말에 귀가 속이 돼갖고 그렇게 쫓아가시지 마시라는 거. 아시겠죠? 유행을 쫓듯이 학원을 절대로 선택하지 마시라는 거. 아이의 기질에 맞는 강사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를 정말 케어를 잘해주시고 아이를 정말 사랑해주시고 이 아이를 정말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선생님을 고르세요. 서울의 강남 대치동 엄마들이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아이들을 잘 하시는지 아세요? 그 엄마들이 저걸 잘 하십니다. 그래갖고 대구의 유명한 큰 학원들이 대형 학원들이 판을 치고 있을 당시에 그때 강남 대치동 엄마들은 소수로 하는 교습소를 먼저 찾았던 분들이에요. 자기 아이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앞섰죠. 그러다가 그게 주주주주 내려와가지고 대형 학원들 조금 힘들어지면서 교습소가 그냥 제가 교수했습니다만은 막 이제 공부방 소위 말하는 막 올라갔죠. 자기 이름을 본인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공부방들이 막 올라갔죠. 그게 따라 내려온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아이의 기질을 맞는 강사 그리고 수업 내용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결정을 하세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은 더더욱이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간 싸움입니다.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또 특히 고등부들은. 그죠? 그래서 어머님들의 학부모님들의 판단이 상당히 큰 좌우를 합니다. 자, anyway, 그 다음에 시간 낭비 나왔죠. 그죠? 이렇게 막 그냥 유행을 쫓듯이 누구 학원 정말 좋더라 이래가지고 막 쫓아다니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아이는 아직 못 몰라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 판단에 의지가 잘 없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그죠? 시간 낭비, 아이를 힘들어요. 피로가 누적이 되겠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을 유도를 하세요. 저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하여금 조금 여유 시간을 줘보세요. 그죠? 그럼 처음에는 막 신난다면서만 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근데 그 시간을 못 견뎌내세요.
그 자유 시간을 주는 거를 뭐 이렇게 봐주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머님이 먼저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자기가 할 거리를 자기가 찾아요. 그게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영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 때 말 그대로 많은 양의 독서, 그러니까 영어 원서죠, 그죠? 이 독서와 영어의 4대 영역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고 해놨죠, 그죠? 저거의 총체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중고등부에 비해서는. 그쵸? 영어에 대한 절대적인 노출 시간을 늘려주세요. 저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어에 대한 절대적 노출 시간. 뭐 카세트 테이프로 듣든 엄마가 들려주든 요즘에는 애기들 위해 소리펜도 많더라고요. 저희 도서관에서 그걸 이용을 합니다. 소리펜 집에서 많이 들으라고. 어쨌든 그런 모든 기자재를 이용하든 뭘 하든 절대적인 노출 시간을 조금 늘려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 시간이 그나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책을 가장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초등학생이죠. 그러면은 가장 합리적인 독서 방법. 도서관 이용하라고 제가 아주 정치가 났는데, 왜냐하면 어머님들 원서 책들 한두 권씩 사보셨겠지만 비쌉니다, 상당히. 그죠? 그 비싸지 맨날 사주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 용학도 그렇거니와 저희 도서관은 영어 도서관입니다. 영어책 원서들 쫙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서관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오셔갖고 아까 왜 레벨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맞는 책 아니면은 그 사서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몇 학년인데 사실 몇 살인데 뭐 어느 책이 맞겠는지 좀 골라봐 주셔야 되고 충분히 골라줍니다. 그죠? 그렇게 해갖고 충분히 도서관을 이용하세요. 미국 같은 경우도 전부 도서관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지 없죠. 그러니까 가외 이런 학원 같은 게 없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한다 하는 아이들 보면은 독서량이 상당하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셔가지고 아이의 관심사나 수준을 고려해서 직접 고르게 또 해보시게 되면 흥미를 또 유발한다 그러죠, 그죠? 아이가 직접 올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아까 뭐라고요? 레벨 주스에 맞춰서 아까 엑셀 스코어라고 있었죠, 그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책을 골라갖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쨌든 독서를 많이 해주라는 거. 제가 근데 밑에 나와 있네요. 예를 들면 초급 같은 경우 저 요하나 1, 2, 3학년 정도 고학년도 괜찮아요. 좋아하면 책은 어떤 거든 좋으니까 The Present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Who Moved My Cheese 저거 많이 우리 국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번역이 돼가지고 나간 동화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내 치즈 옮겨놨지? 라는 제목이에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영어 원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문장체가 재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금방 암송을 해버려요. 저런 문장 같은 것들을. 그럼 어때요? 내가 재밌어서 읽었으니까 문장을 암송을 해버리죠.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문법 이게 탁 쳐주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문법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저학년 때 특히 문법 시키지 말라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히라는 거. 그 다음에 Don't eat the marshmallow야. 아직 마시멜로 먹지 마. 그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어쨌든 초급은 그렇고요. 중급 그리고 고급 해리포터 우리 아이들 정말 좋아하죠. 해리포터. 그 다음에 I am legend. 저거는 작년이든 언제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영화로도. 그러니까 어머님 혹시 저 정도 되면 문고예요. 조금 이제 글을 읽어낼 줄 아는 아이들. 상당히 상당한 어떤 글을 읽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참 재밌습니다. 형사나 이런 것들을 익히기에는 상당히 좋은 책 중에 하나예요. 해리포터, I'm Legend. 특히 저거 I'm Legend 같은 저런 책들은 영화를 한번 보여주고 영화하고 책 내용하고 비교해보는 것도 사실 재밌어요, 또.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CD나 테이프나 소리펜 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기자재의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절대적인 노출 시간을 늘려주세요. 초등학교 때는 그게 가장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독서를 많이 이제 해주라고 했죠, 그죠? 이거는 저도 제가 이 교수님의 어떤 강의를 듣고 굉장히 공감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방금 얘기했는 거죠. 독서를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스티븐 크래션 박사가 2년 전에 2년 전에 한국을 내방하셔가지고 1000명이 넘는 분들 앞에 앉혀놓고 포럼을 열으셨던 분이세요. 여기 째면하게 보이나요? 여기 영어 교육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초청 포럼에 이제 강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요거
이분이 세계적인 언어학 교수.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한 게 어떤 분이시냐면 그 문법 박사세요. 사실은. 그래머 쪽에 이 닥터 그래머라고 하실 정도로 문법을 굉장히 연구하신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자기 어떤 그 어떤 문법에 달통한 그런 거를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내용을 바꿔갖고 문법 절대 하지 말아라고 외치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언어는 문법을 공부한다고 또 어휘를 외운다고 또 말하기 연습을 한다고 해요. 연습을 한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문법 공부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학생이 원하는 책을 자발적으로 즐겁게 읽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자, 이분 실제 동영상 한번 이게 강의하는 모습 한번 보세요. A lot easier than it is. I think we're working much too hard in language education and we're spending much too much money in the wrong places. We can do it better, we can do it easier, and everybody's going to be happy. Let me tell you why. The last 35 years we've been studying how language is acquired, and we've come to a very surprising, interesting conclusion. You don't acquire language when you study it. You don't acquire language when you learn grammar rules. You don't acquire language when you memorize vocabulary. You don't acquire language when you do... 조금 전에 요 말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머님도 아마 조금은 다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 플레이. Language education, and we're spending much too much money in the wrong places. 쓸데없는 돈 많이 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Everybody's going to be happy. Let me tell you why. The last 35 years we've been studying how language is acquired, and we've come to a very surprising, interesting conclusion. 결론을 내렸다고 얘기를 하죠. You don't acquire language when you study it. 자, 눌러봐 주세요. 방금 좀 전에 뭐라 그래요? You don't acquire language when you study it 하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공부를 할 때는 저게 습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뒤에 말 한번 들어보세요. You don't acquire language when you learn grammar rules. 그래머를 해도 안 되고, You don't acquire language when you memorize vocabulary. 어휘를 막 기억해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Reading a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바로 이거 우리 학교에서 막 지문 읽고 답 막 해내는 거. 그렇게 해서도 습득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Acquire language by talking and people correcting you. All these things are painful and unnecessary. 어때요? 페인풀하고 고통스럽고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e acquire language when we understand it. Let me repeat that because it's so.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잠시 멈춰주세요. 잠시만 멈춰주세요. 이분이 하시는 말이 Let me repeat that because it's so important. 저로 하여금 반복하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라고 반복하셨던 부분이 바로 밑에 뭐라 그래요? We acquire a language. 여러분 밑에 아시죠? 그죠? 뭐 할 때 언어를 안다고 얘기를 해요? When we, 이거 흐려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When we understand it.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를 할 때 습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왜 강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아이가 왜 그러냐고 했을 때 제가 그랬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죠? 계속 죄송합니다. When we understand it. When we understand what people tell us, not how they say it, but what they say. 바로 요거. How they say가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엇을 말을 하는가를 알아들었을 때 그럴 때 습득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How they say it, but what they say. And we acquire language when we read, 읽을 때. And we're interested in what we're reading. Pleasure reading and interesting conversation, interesting stories. It's not just helpful.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It's also the most pleasant way. Yeah. So if you're looking for pain and suffering, we can't help. 좀 멈춰주세요. 네, 어때요? 즐겁게 자발적으로 읽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는 밑에 이거. 아이고. 요거. So, if you are looking for 뭐뭐를 찾다라는 말이죠. 그죠? Looking for pain
and 그리고 suffering, 고통과, suffering도 사실 고통이에요. 아픔과 고통을 네가 찾으려고 한다면, 저거는 영어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국어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직역을 해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아픔과 그리고 suffering 하는 것을 looking for, 저거를 추구하고 찾으려고 한다면 we cannot help you. 우리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 저 말을 역으로 하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쓸데없는 거를 자꾸 하려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 고통과 불필요한 거에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계속 저렇게 고통스럽고 서퍼링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영어적인 표현이라서 we can't help you,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계속. Suffering, we can't help you. Our methods of language acquisition are pleasant. pleasant,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Research supports absolutely all of them. What this means is that the best classes are classes where teachers talk about interesting things. 야, 재밌는 거. 또 playing games, tell stories, Have children read good books. good books. And 그죠? intermediate level, the way we teach language is through teaching content through language, interesting content, history, geography. 야, 뭐 이런 거 etc. 이런 것들. Also, reading for pleasure. 야, reading for pleasure. Reading for pleasure. Reading a good novel and being lost in the book is the best possible way to get better in another language. What this means is that students in English language. 자, 여기서 끊겼는데요. 어때요? 이 세계적인 저 언어 교수께서도 얘기하시는 게, 그쵸? 그 전에 바로 이거죠. 언어는 문법을 공부한다고, 어휘 외운다고, 또 막 말하기 연습을 물론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연습은 좀 다른 케이스 연습입니다. 어쨌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어때요? 문법 공부에 매달리지 마라.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때요? 학생이 원하는 책을 자발적으로 즐겁게 읽도록 해라. 저거예요.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물론 책을 많이 읽어라라고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학교 시간에 쫓기고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요. 다른 과 과목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라 소리는 못 하겠는데, 초등학생이면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좋은 책 자발적으로 즐겁게 많이 읽어주고, 그게 특히 저학년이면 더욱 그렇고요. 고학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 제가 고등학교 계속해서 고등학생들 많이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이를 가르치고 오고 있습니다만, 수능 시험을 쳐도 있죠. 초등학교 때나 이 어린 시절에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 못 따라갑니다. 정말로 못 따라가요. 물론 쪽집기식으로 요건 요렇게지 저렇게지 굉장히 쉽게 가르쳐는 줍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가르쳐준 아이들도 물론 따라오긴 합니다만, 오히려 저학년 때,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배경 지식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지문을 딱 읽었을 때도 모르는 어휘가 막 있어도 감각적으로 찾아냅니다. 아시겠죠? 네, 감각적으로 이거는 뭔 내용 하면서 벌써 알아요. 내가 그 작용을 해냅니다.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 역시나 필드에 뛰면서 많은 걸 느꼈던 부분이 책을 많이 읽혀줘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특히 초등학교 때는. 아시겠죠? 이게 초등학교 영어 공부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등부로 넘어가겠죠? 아, 이거 참. 그리고 초등학교 때 아까 이거는 My Reading Portfolio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도서관 아이들한테 일부러 제가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하나의 독서 기록장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아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군다나 도서관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한 달에 4권이라는 책을 읽으면 1년에 50권 가까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조금 기록을 하라고. 그리고 CTG 맨날 나눠주게 되면 자기가 거기다 막 이제 그 장문도 하고 라이팅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버리지 말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탭을 하든지 해가지고 내 내용을 조금 그리든지, 그림을 그려도 좋고 하면서 제가 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님들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집에서 이런 독서 기록장, 영어 독서 기록장이 또 그죠? 만들어주세요. 특히나 도서관을 이용해가지고 하게 되면 공적인 게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입학사정관제 할 때도 내밀어 놓을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아시겠죠, 어머님? 나중에 이거 상당한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아까 왜 그 입학사정관제 그 64% 수시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수시에 입학사정관제가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입학사정관은 말 그대로 전략이에요. 수시 역시 마찬가지 전략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닙니다. 뭐 아니라기보다는 내 지식보다는 오히려 내 전략이 더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게 하나의 무기로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뭘 했는지 해놓은 거. 그죠? 그래서 특히 이 독서는 뭐 어느 과든 문과든 이과든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면은 벌써 보여주기식 이게 되기 때문에 참고를 안 합니다. 아예. 중학교도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언제요? 초등학교 때. 많이 해주세요. 국어 기록도 마찬가지. 우리 국내 책도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책 읽었는 거 기록 많이 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근데 영어는 많이 안 하셔요. 근데 이 영어가 왜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 돈 들여갖고 아이들한테 주느냐면 영어는 의외로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해요, 아이들이. 그쵸? 근데 영어라는 것은 이과나 문과나 똑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학교 갈 때 어느 과를, 어떤 걸 선택을 하든지 간에 영어는 기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과를 선택을 했을 때 너는 무슨 근거로 뭐 때문에 이과를 했니? 라고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이러저러 해가지고 나는 이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선택을 하기 전에 내가 그러면 영어 공부는 너는 어떻게 했니?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특히 영어 독서 기록장은 많은 아이들이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 독서관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와주는 것도 감사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리포트 쓰고요. 이게 나름대로 이제 꾸며보라고 제가 이제 내용을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거 어머님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학원은 근데 저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됩니다, 학원은. 왜요? 학원 누구나 다 보내고 공적인 어떤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학원 말고 어머님들이 그냥 도서관에서 책 빌려온 거 이런 거 있으면 그걸 어머님들이 이렇게 해보라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그 글을 뺏겨도 괜찮아요. 그죠? 내용 문장을 못 쓰면 내용 문장을 그대로 적어도 괜찮고 자기 의미 조금, 자기 생각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써도 괜찮아요. 저게 초등학교 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셨다가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자료 중에 하나예요. 독서 기록장 또는 독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등. 여기는 그냥 영어라고 안 해놨죠, 그죠? 자, 중등 공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걸 좀 아셔야지. 그럼 영어를 어떻게 할까라도 나오겠죠, 그죠? 아까 처음에 제가 목표를 세우라고 하듯이 중등 공부를 보게 되면. 일단 학교에서 쪽지 시험 쳐요. 내신이 아니고 수행평가 어쩌고 이러면서 쪽지 시험, 그리고 학교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 막 사실 기말 시간입니다. 기말 시기입니다. 기말 학교 시험. 그 다음에 이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쪽이에요. 일부러 제가 탐구라고 고등부식으로 제가 만들어버렸는데 탐구 쪽이고, 그 다음에 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을 가지고 있는 수학, 국어, 그리고 논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이쪽은 지식 영역이에요. 말 그대로. 밑에 그거는 어때요? 지식이라기보다는 역량이 조금 들어갑니다. 역량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식 영역에 이거는 선행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선행 효과 무조건 이게 수학시키려고 그러셔야죠. 그죠? 이거 사실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다 잊어버려요. 공식 1학기, 한 학기, 1학년 한 학년 앞서가지고 해놔놓으면 나중에 진짜로 학교에서 그거 할 때쯤 되면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오히려 어려운 거는 풀어내는데 쉬운 건 못 풀어내요. 의외로. 그런 역효과를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지식 영역, 선행 효과가 확실하니까 많이 읽혀주시고 많이 예습 복습 하시게 하고, 그죠? 복습이 가장 확실한 학습법이라고 제가 해놨죠. 문제풀이 양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이쪽 부분은.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면은 아주 최고지만 안 되면은 의무감으로도 아니면 어머님이 좀 해라 라고 약간 강압을 시켜주셔가지고 할 수도 있는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쪽 부분 영어가 반틈 들어가 있어요. 영어는 사실 양쪽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수학, 국어 이쪽 부분 관심에서 출발. 일단은 수학, 국어 관심 있나? 다들 좀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수학은. 그죠? 어쨌든 끊임없는 성취감.
수학 같은 건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풀어낼 수 있는 그 자신감을 심어줘야 돼요. 무조건 어려운 거 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성취감을 통해서 발전을 시켜줘야 되고 선행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한 반학기 선행은 괜찮습니다. 반학기 선행 정도는. 그죠? 반학기. 그래서 예습과 복습이 앞뒤로 왔다 갔다. 왜냐면은 예습도 해야 되고 복습도 좀 하는 게 더 좋고, 그죠?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은 문제풀이를 해주는 것보다는 그 유형 있죠? 나오는 유형. 유형을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시켜주는 게 오히려 좋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면이 아주 강조되는 영역이죠. 내가 스스로 풀어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어머님들이 수학 부분, 학원에만 뒷담 맡기시죠, 그죠? 학원에 맡기는 거 좋아요. 근데 학원에서 그 진행해 나아가는 그 커리큘럼 있잖아요. 그걸 어머님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야, 그리고 문제가 어떤 거는 막 똑같은 문제를 막 그냥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쫙 그 수학 그 문제 이름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지겨워 죽습니다, 정말 아이들. 그거 풀다 보면 애들도 진짜 나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 풀리게 하지 마세요. 정말 유형이 중요합니다. 유형.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그거는 총체적인 공부였고요. 영어 공부는 그러면 학습도 이제는 조금 전략적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영어의 5대 영역, 아까는 4대 영역이라고 했죠. 초등학생이라서 이제 5대 영역 뭐가 있을까요? 자, 듣기 말하기, 듣기에 관로 말하기 되어 있죠. 듣기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가면은, 그죠? 거기에 듣는 것 같은데 듣는 게 뿐만 아니라 말하기가 사실 들어가 있어요. 묻는 말에 대한 대답, 이게 바로 말하기입니다. 그죠? 근데 듣기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실 내가 말하는 거로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해 또는 읽기라고 관로도 해놨죠. 독해하고 읽기는 엄연히 다릅니다, 어머님. 그거는 이따가 제가 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문법, 어휘까지 해서 이 밸런스를 맞춰야 할 시기예요. 중학교 때는 이제는. 아까 중학교 때는 책 많이 읽어주라고 그랬죠, 그죠? 이제 중학교 때는 전략적으로 이 5가지 영역이 골고루 밸런스를 맞춰줘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맨 처음에 listening 이렇게 해가지고 스피킹까지. 이게 의외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제일 그 고등학교 가가지고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놓치는 아이들이 의외로 꽤 됩니다. 자, 뭐냐면 듣기와 동시에 의미 파악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What are you doing after this class? What are you doing after this class? 하고 물었을 때 방금 제가 뭐라고 했는지 오늘 쉬우니까 아시겠죠? 뭐라고 했죠, 제가 방금? 수업 끝나고 after this class 하고 났는데 너 뭐 할 거니? 라고 물었죠, 그죠? 이게 방금 우리 국어식으로 빨리 의미가 딱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보통 이게 한 발 늦어요. 다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들으면서 바로 무슨 말인지 말 그대로 듣기가 돼야 되죠. 그죠? What are you doing after this class? 하고 물었을 때 I'm doing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한 발짝 뒤로 한참 해석하고 난 뒤에만 하려고 그러면 벌써 뒤에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놓쳐버려요. 그래갖고 그 훈련, 듣기와 동시에 의미 파악이,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 뭐가 어려우냐면 못 듣는 아이들 특징이 연음, 그리고 구어체. 우리 그 책 읽을 때 어떤 그 문체랑 말할 때 문체는 우리도 다르지, 그죠? 영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조금 익숙해지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수준에 맞는 회화 위주의 교재가 있어요. 듣기, 이거 듣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듣기 말하기 쪽. 회화 위주의 교재를 선정해서 꾸준한 듣기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주셔야 돼요. 중학교 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reading도. 여기는 reading 해놨는데 짝 걸려갖고 comprehens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바로 독해 부분입니다. 아까 그 크래션 박사가 전반적으로 독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독해를 해서는 제대로 된 이 영어를 배우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한국 실정, 우리 한국 학생들의 실정을 조금 몰라서 하신 말씀. 제가 드리는 거는 우리 한국 학생들 실정에 맞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읽기는 말 그대로 전체 그냥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 스토리텔링 읽듯이, 동화 읽듯이, 그게 읽기예요. 근데 독해는 말 그대로 그 필자의 의도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내야 됩니다. 이게 독해입니다.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조금 길러주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고등부 때 그 지문을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리딩이 이제는 컴프레hen션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독해가 돼줘야 된다는 거. 보통 학원 같으면 그냥 읽기를 주로 많이 시켜요. 그냥 아직도. 전체 이제 주 읽고 주제 뭐 하면서 그리고 내용 파악만 대충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읽는 것만 하고 치우죠. 대체적으로 학원이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제 욕심은 거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 필자가 왜 이거를 요 문장에서는 왜 요 문법을 썼을까? 이 문법도 쓸 수 있는데 왜 요 문법을 써가지고 요렇게 만들어놨을까?까지 분석하고 들어가라. 그게 돼버리면 고등학교 때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학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독해를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학생들이 이제 학습 전략이니까, 그죠? 자, 수준에만 아니고 그 comprehension, 그 지문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 그죠? 그냥 읽기만 쭉 읽어내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왜? 라고 퀘션 마크를 넣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요 문장을 딱 했을 때 요 문장을 왜 필자는 요렇게 문장을 썼을까? 라고 물었을 때 왜? 라는 대답이 그거는 요래서 라는 대답이 나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조금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 때는. 1학년 때는 아직 조금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3학년 때까지는 저게 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딩을 컴프레hen션 쪽으로 옮겨주시고요. 그래서 문장의 구조와 그리고 문장의 구조 틀 해놨죠, 그죠? 그리고 어법 그리고 어휘를 요구를 해야 되겠죠. 요구가 됩니다, 저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어법 구조가 없게 되면은 정확한 독해가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세세한 문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는 정말 낭비예요.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틀 몇 가지만 알아주면 됩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어휘예요, 사실은. 그 이디엄이고. 그거를 조금 간과해 주시면 좋겠는데, 중학교 때 학원에만 세세한 문법 쌀데기 없이 너무 많이 가르칩니다, 사실은. 그거는 초등학교 때 책을만 읽으면 사실 다 해결돼 버리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책을 읽기를 많이 안 해놓으니까 막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막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책을만 읽은 아이들, 요건 요래서 요래, few, a few 왜 달라?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버려요. 근데 그걸 이 인지가 안 돼 있던 아이들은 few, a few 이거 그러는 것도 참 어렵게 외워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게 외울 필요가 없는 건데도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few, a few 여러분들 시험 쳐본 경험 있으시죠? 언뜻 생각난 거예요, 제가. 여기 a few가 뭐고 few는 왜? 이런 식으로, 그죠? 전혀 다릅니다. comprehension. 누가 comprehension 트셨네? 포맹이가 들었나? That's right. comprehension 뭔지 보려고? 말 그대로 이해라는 표현이야, 이해. 자, 그래서 문장의 구조 큰 틀, 어법의 큰 틀이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정확한 독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때요? 조금 맞아 들어가줘야 됩니다. 어법이 조금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중학교 때는 이 5대 영역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될 시기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휘 역시 마찬가지 들어가죠. 특히 이디엄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rammar. 문법에 들어와서 수학 공식처럼 외우게 제발 하지 마세요. 막 그냥 딸딸딸딸 외워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로. 언어는 단답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쵸? 이렇게 물었을 때 살짝 비껴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언어입니다. 의사소통의 이 도구지. 그죠? 의사 전달 소통의 도구로서 활용해야 되는데 수학 공식처럼 답을 딱 내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와 틀을 먼저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여기 밑에 나오죠.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와 기타 등등등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가장 쉬운 방법. 왜 얘들은 이름을 이렇게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뭐 어쩌고저쩌고 관계되면서 왜 이렇게 불러줄까? 이거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사실 드물어요. 이거 왜 이렇게 부르는지 이것만 이해를 잘해도 아이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합니다. 어머님들 여기서 제가 동명사, 투부정사 다 아시죠? 선생님 저 안 보실라 그래. 동명사 왜 동명사라고 불러주지요? 동사하고 명사하고. 네, 동사에다가 ing구를 써가지고 명사처럼 쓰는 거예요는 우리 학생들 정말로 답 잘합니다. 딱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써. 그러면은
야가 왜 이름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동명사를 만들어놨어? 그러면 이름이 동명사야. 그러면 자는 어떻게 쓰일까? 어머님, 자는 어떻게 쓰일까요, 그러면? 자,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쟤들이 왜 이름이 동명사라고 불러주는지, 왜 분사라고 불러주는지, 왜 투부정사라고 불러주는지, 저 이유만이라도 정확하게 애들한테 이해를 시켜주면 상당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쉽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까지 설명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해드릴까요? 조금만? No. 너무 길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들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분사도 왜 이름이 분사인지, 이 분자가 그 얼굴에 화장할 때 분칠하다의 분 있죠? 그 분이에요, 이거. 분사라는 말이. 어머니 그거 혹시 아시고 계셨던 분 있으세요? 얼굴에 분칠하다의 한자로 분이 그 분자입니다. 저 분사가. 그러면은 이 분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시겠죠? 뭘 하겠어요? 문장에서 분사가 하는 역할 그러면 분칠하다, 예, 꾸며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나요? 예, 바로 그겁니다.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꾸며주는 거. 문장을 좀 더 매끄럽게 꾸며주는 역할이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분사예요. 분칠해주는 거. 쉽죠? 그러면 좋아요. 분사가 분칠해주는 거죠. 문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말까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죠? 예, 이제 아시네요. 봐요. 필링이 들어오죠? 왜? 그냥 꾸며주는 역할밖에 안 하니까 사실은 문장의 핵심 틀에서는 벗어나요. 이 야 없어도 말 돼요. 문장 다 나와. 이해는 다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하면서 쉽게 접근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무조건 동명사나 뭐 하면서 그냥 디테일하게만 들어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큰 틀부터 먼저 하시고 나는데 거기다가 집어넣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그러려면 어때요? 그래머 큰 틀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 문장의 틀이,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돼. 아이들이 상당히 쉽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은 그 문법을 아이들은 지금 실타래가 막 꽉 섞여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라이팅은 어떻게 할까? 쓰는 거. 아까 그 읽기도 그렇고 라이팅도 그렇고 영어의 어순 체계를 확립을 시켜줘야지만 저 라이팅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또 어때요? 문장의 5가지 형식에 맞춰가지고 이게 글자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 또 들어가요? 그게 어법입니다, 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을, 이 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2외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문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국어 사실, 우리 국어 문법 몰라요. 그쵸? 몰라도 말 잘하잖아. 근데 우리는 제2외국어를 말을 하려고 또는 쓰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니까 저 어법의 체계를 맞춰가지고 써줘야 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법을 알아야만이 된다는 거. 그쵸? 그래서 어쩌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아까 문법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에 온 실상 우리 학생들한테는 저거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근데 세세하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 큰 틀.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의 어순 체계 있죠? 오형식 문제. 주어하고 동사부터 먼저 나오는 거 아시죠? 우리 국어는 동사가 저 뒤에 가 있지만. 그런 거를 좀 확립을 시켜주고요. 문장의 구조 그리고 어법을 바탕으로 해줘야 됩니다. 큰 바탕,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아까처럼 분사는 왜? 그러면은 분사는 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그쵸? 쓰면은 어때요?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문장이 꾸며주는 거니까. 그쵸? 그 역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어휘. 어휘를 하실 때도 그냥 어느 학원 보면 단어만 막 외우게 하는 학원들 있어요. 그죠? 또 어머님도 마찬가지. 단어 외웠냐? 막 그러시죠? 단어만 욕심 부리시지 마시라는 거. 거기에 뭐요? 이디엄까지 같이 들어가죠. 오히려 저 이디엄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독해를 하거나 라이팅을 쓰거나 할 때 저 이디엄. 저게 있어야지만 이 문장이 사실 굉장히 매끄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휘를 할 때도 관용어고 이디엄을 필수적으로 같이 해주시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적어도 그 어휘 같은 거 외울 때 굉장히 금방 돌아서면 또 잘 잊어버려요. 그죠? 그 잊어버리지 않게 메모라이즈를 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5, 6번 정도의 반복을 시켜주시라는 거. 그래서 또 우리 도서관 자랑인데요. 우리 도서관에 SF 영단어 복화, 특수 영단어 복화책이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8번을 반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게 사실은 사이언스제 실렸던 내용이에요. 에버리지 평균의 어떤 뇌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이 그것도
100%도 아니고 70 내지 80%를 내 것으로 만드는 소화시키는 그 비중이 똑같은 내용을 7 내지 8번을 반복을 해야지만이 그것도 70, 80%를 습득을 한답니다. 그쵸? 근데 우리 학생들 2-3번 반복 안 해요. 한 번 읽고는 그냥 씩 넘어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5-6번 정도의 반복을 시켜주시라는 거. 오케이? 그래야지 memorize, 오케이, 롱텀으로 갑니다.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독해할 때는 왜 조금 더 용이하냐면, 독해를 하다 보면 어때요? 같은 내용의 단어들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을 할애를 했죠. 독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외로 오래 장기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단어들이. 그래서 독해가 또 그만큼, 독해라기보다는 읽기가 그만큼 또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또 보캐블러리 할 때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고등부 독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휘 및 관용어구, 요런 것들은 중등 3학년 과정에서 조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래야지 고등부 올라가가지고 조금 쉬워집니다. 자, 이제 고등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등부 영어는 이때는 이제 대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대입시를 준비할 때 아까 보니까 영어니까 영어 전략에 크게 듣기, 말하기, 듣기랑 그리고 지필 2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그죠? 그래서 듣기, 말하기 부분 아까도 얘기를 했죠. 상대적으로 상당히 점수 올리기가 쉬운 부분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연음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구어체 그리고 회화 표현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들으면서 동시에 아까 의미 파악을 해야 되는 거랑 아까 중동하고 똑같아요. 그쵸? 같이 그렇게 듣기는 이렇게 해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독해 부분 있죠. 이거 독해 부분 상당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한된 시간에 주어진 지문 이거를 쫙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어휘력이 필요하겠죠? 일단 자, 풍부한 어휘력이 필요로 하고요. 빠른 스피드가 가미된 기본적인 독해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쵸? 왜?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각 유형별 문제에 대한 분석. 그냥 뭐 읽기, 독해만 쭉 해가지고 가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답을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그걸 다 감안하고 문제를 내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잘 빠져듭니다. 그래서 유형별 문제에 대한 분석. 그러면 어때요?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독해만 막 해가지고 내가 아는 그 내용을 해가지고 찍어내면은 많이 틀려버려요. 분명히 맞췄는 것 같은데 나중에 체킹해보면 틀려버려요.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번에 6월 달에 전국 학력 평가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예시를 들으려고 일부러 사진을 몇 개 찍어 왔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렇게 주제, 제목, 요지, 주장거리입니다.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죠. 중학교 때부터 어떤 책을 읽으면 일단은 주제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거 파악하는 거. 그죠? 주제, 이게 봐요. 지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긴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읽어내려가지고 이게 시간이 듣기 17문제에 20분 빼버리게 되면은 50분밖에 안 남아요. 70분 수업, 70분 시험 시간에. 그러니까 50분의 이 지필 문제를 예전에는 50문제였구나. 네, 50문제를 풀어냈었어요. 그러니까 17문제 빼면 한 34문제를 풀어냈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시간이 그래가지고 의외로 조금 좀 줄여져갖고 45문제로 나와요. 지필이 나와 45가지니까 17 빼면 몇 문제 남죠? 30 몇 문제 남나? 네, 그 문제를 몇 분, 50분 안에 일단은 풀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럼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한된 시간 안에 이 긴 지문들을 빠른 스피드로 읽어내려가야지만 되겠죠. 그래야지만 시간 안에 풀 수가 있어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사실 뭐 전체 읽어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 안에 다 읽어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 특히 주제, 제목, 요지 같은 것들은 어때요? 정확하게 이 필자의 의도 그리고 분석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 교수님이 요구했던 함정에 퐁당퐁당 잘 빠집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2개씩 일부러 학생들 마음을 너무 잘 아시죠? 딱 비슷한 거 2개 내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2개 중에 막 고르다가 요건가 저건가 하다가 찍기 하면은 그거 또 틀리는 문제 골라내죠. 지는 만들 것 같은데 딱 찍으면 틀리는 거 찍어요.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왜? 분석이 안 되면. 그쵸? 그래서 이 주제, 제목, 요지, 주장글까지는
이 뭐를 얘기를 하는가 이거 다 읽어내면 사실 이 시간 안에 풀기가 아주 빠르게 읽어내는 아이들이 아닌 이상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거 끊어내버려라 라고 일단 요령을 좀 가르쳐 줍니다. 자, 그게 아까 요령인데, 자, 어쨌든 근데 아까 초등학교 때 읽기가 많이 된 아이들 있죠. 이거 잘 읽어냅니다. 거스를 게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가지고 전체 딱 파악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까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초등학교 때 책 많이 읽히라는 거. 그죠?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아이들, 이미 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전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풀이 전략.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끊어내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거. 왜냐면 함정에 빠지기 더 쉬워요. 다 읽어버리게 되면. 약간 독해력이 좀 떨어진 아이들은 오히려 더 빠져버려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걸러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 고등학생 와 있으면 참 좋았겠는데. 자, 그 다음에 빈칸. 우리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빈칸 추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근데 여기 고맙게도 원래부터 이 빈칸 추론 문제를 좀 많이 줄여놨더라고요. 좀 많이 줄여놨어요. 제일 어려워합니다. 이것도 전략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것도 빈칸이 여기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저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또 나뉘어집니다. 그것도 문제풀이 전략이 또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조금 이렇게 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너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더라 라고 누군가 얘기하더라는 거 들었다라고 전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만 보세요. 네모 안에 이거 맞는 이거 어휘 다 낱말 골라내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낱말 시험이 아니에요. 낱말로 묻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그럼 어디에 들어가요? 독해에 들어갑니다. 읽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읽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읽으면서 내용 파악해내는 거예요. 그냥 읽기가 아니라 아까 comprehension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쵸? 이게 말 그대로 이거 단어 2개 중에 골라라 하는 건데 사실 단어 물론 어휘도 들어가는데 어휘는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전체 내용에서 딱 어디에서 걸리냐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샥 비껴놨습니다. 싹 돌려놓습니다. 여기에 잘 빠져버려요, 아이들이. 여기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어법 나오죠? 업도 보면은 어디 가서 숨어있는 문법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정말로 필요한, 독해 때 필요한 거 아니면 활용 유지에 필요한 이 문법들을 써요. 보시게 되면 여기 어디 갔어? 여기 R의 라인이 꺼놔놨죠? 이게 동사 파트예요. 이 친구가 동사 파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동사 파트죠. 동사. 뭐 이런 거. 어려운 게 안 내놨어, 여기. 이것도 동사네. 이거는 태. 수동태 묻는 거예요. 수동태.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이 unlike 쓰임새, 이거 보어 또는 전치사로서의 쓰임새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이거 여기 분사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 문법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문법 공부에 너무 치중시키지 말라는 거. 문법 이거 한 문제 아니면 2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독해를 많이 읽은 아이들 이거 읽어 내려가면서 뭔가가 어색하게 걸려요. 그럼 그거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 많이 하는 아이들은 이 문법도 굳이 문법이라고 공부 안 해도 저절로 나옵니다. 왜 걸리거든.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장문이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긴 지문들을 읽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시간 안에 다 읽어내기가 사실 힘들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어릴 때부터 독해 많이 시키라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것도 관계없는 거, 이것도 어때요? 전체 흐름 파악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게 다 어디에 연결이 됩니까? 전부 다 독해에 연결됩니다. 읽기에 연결이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읽어주시는 게, 읽은 아이들, 이거 쉽게 해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 어려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영어를 정말로 하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이고요. 자, 이제는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성공 입시를 위해서 반드시 그럼 해야 할 것들. 그죠? 우리 아이들 일단 어머니를 가장 이제 목적이 좋은 대학교. 그러면 아까 목표를 세우라고 그랬죠? 자, 거기서 이제 반드시 해야 할 것들. 목표 설계를 먼저 하세요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목표 설계. 그리고 우리 아이의 공부 습관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어머님들이 한번 돌아보고 본인도 우리 학생역에 와 있으면 본인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목표, 그리고 희망하는 대학교를 먼저 찾으세요. 중학교 때에도 괜찮고 초등학교 때에도 괜찮고 나는 저 학교에 갈 거야. 그러면 목표가 딱 나오죠. 아까 얘기했죠? 흥미적성, 가치관에 근거한 목표 또는 희망 대학 및 학과 가치관에 근거를 두고 그것도 그죠? 원하는 대학교 홈페이지를 직접 문의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보게 되면은 입학 사정 사정관 또는 그 입학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보시게 되면은 뭐는 얼마만큼 몇 등급까지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는 몇 등급, 1등급 등급 나오고 표준 편차막 나오고 막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약국은 이따가 직접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어때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학습 계획이 나오겠죠. 그죠? 시간 관리를 이때부터 조금 들어가 주시고요. 그죠?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도 괜찮아요. 초등학생 마찬가지. 시간이 좀 쫓기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있죠. 욕심이 좀 많은 아이들. 시간 관리 우선순위를 먼저 점검해가지고 해주세요. 중요한 것, 급한 것, 기타 등등 이렇게.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 시간을 조금 늘려주세요. 어머님 무조건 학원에만 막 뺑뺑이 돌리시지 마시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여유를 주세요. 제가 이분 굉장히 유명한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 이탈리 철학자신데 뭐라고 해놓으셨나요? 나 가끔씩 이거 인문 철학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분이 AD 50세기경 분이세요. 얼마나 옛날 분이신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 말씀하신 거 한번 보세요. 우선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 자신에게 말하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좀 비슷하지만요. 자신에게 말하라. 이건 뭐겠어요? 너 스스로를 탐구해라. 너를 분석하라란 말이겠죠.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을 해라. 우리 학생 같으면 어때요? 그리고 나서 네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 찾아내라 하고 맘먹죠. 일맥상통합니다. 참 그죠? AD 50세기경에 살으셨던 분이신데 어쩜 이렇게 그죠? 현대 우리 삶하고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자, 그러면 요거는 그 유명한 그 입시 전문 그 하시는데 제가 이제 조금 빼온 건데요. 계획을 세우고 관리를 했습니까? 라고 아이들한테 물었는 질문에 보세요. 여기 고교 진학 이후 성적 상승자들의 학습지 계획 수집의 여부 일어났죠? 관리를 했는가? 계획을 세우고 너 스스로의 시간 관리를 했는가? 의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30.9%, 그렇다가 52.3%, 그렇지 않다가 요렇게 그쵸? 이 아이들이 어때요? 83.2%가 성적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세우고 했는 아이들 성적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80 몇 프로가.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성적과 자기주도 학습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이제 뽑아봤어요. 데이터를. 그랬더니 이거 한번 보세요. 요게 요 등급이라서 우리 초등 어머님들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 고등학교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막 등급 나누는 거 있죠? 그 등급입니다. 요게 6등급이야. 6등급 이하는 20%밖에 20%고 4.5등급 30%, 45% 이거 한번 보세요. 1.5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60%나 상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등급 이상까지 올라간 아이들이 72%나 돼요. 그럼 어때요? 얼마만큼? 자기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는가에 차이가 이만큼 납니다. 그죠? 이건 하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학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 하루 평균의 자율학습 시간, 이거는 학원 가는 거 빼고 내가 스스로 공부했던 자율학습 시간 하고의 연관관계, 이걸 보게 되면 근데 이것도 아이러니하게도 있죠. 하루에 자기가 스스로 공부한 시간을 4시간, 5시간 하는 아이들이 가장 효과가 높았어요. 그 다음에 5, 6시간, 그 다음에 6, 7시간 혼자 공부, 그 다음에 이만큼 공부했는 거. 의외로 10시간 이상 공부했는 아이들은 오히려 더 낮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냐면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자기 혼자 공부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또 요즘 우리 학습 체계에서는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보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을, 내가 부족한 부분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아이의 적성에 맞춰가지고 맞는 선생님들 골라내셔갖고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한 시간이 요렇게 4-5시간. 특히 이 4-5시간 별로 없는 것 같죠? 근데 고등학생쯤 되면은 이 하루에 4-5시간 자기 스스로 공부한다는 이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만큼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학교 시간에 학교 9시까지 자율학습 해야 되죠? 막 그 이후로 이제 자기 공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학원 시간 빼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계획을 세워서 자율학습, 자기 주도하에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율이 이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거. 중요하게 데이터, 이게 말 보여주는 데이터이시니까, 그죠? 자,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성공 입시를 위해서. 그런 수학능력 시험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수능이 도대체 어떤 건지, 그죠? 이거 이해를 안 하고서 뭐 무조건 공부해라 하면 애들도 그냥 막막해지고, 그죠? 답답해. 그 다음에 입시 용어 및 전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시, 정시, 입학사정관이 뭐며, 특기 적성은 또 뭐가 있는지 도대체. 우리 아이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특성을 좀 살려줄 만한 학교는 어딘가, 이런 것이 좀 분석을 해보시고, 그죠? 그리고 글로벌 리더 전형, 이건 또 뭐고, 논술 전형, 뭐 기타 등등 전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수시가 60 몇 % 차지한다고 그랬죠?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어머님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아이들의 갈피를 막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이게 딱 힘을 잡고 공부를 해낼 수가 있겠죠. 목표가 있으니까. 그죠? 목표 설정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 성적. 우리 아이가 도대체, 아니면은 고등학생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 성적 관리하죠. 파악하죠. 성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표준일이 뭐며? 그럼 100분일이 또 뭐냐? 표준 편차는 또 도대체 뭐야, 이거? 어머니 이거 다 아세요, 혹시? 이거 뭔지 다 아십니까? 전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어머님을 잘 모르시나요? 아버님들? 등급이 뭐, 이 등급부터 이제 어느 정도 아시죠, 그죠? 하도 등급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나머지 이런 것까지 조금 아셔야지만이 우리 아이가 도대체 전국 단위로, 그러니까 이 대학은 전국 단위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로 했을 때 도대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조금 뭐 인터넷을 찾아보시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은 학원 쌤한테 가시든. 근데 학원 쌤도 이거 물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시를 전문으로 하셨던 분들한테 좀 찾아가서 물으시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우리 아이가 도대체 지금 어느 레벨에 와 있는지 조금, 그죠? 분석이 되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어때요? 목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언제나 목표를 먼저 세우시고 이렇게 반드시 알아야 할 거를 제가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있었네요. 마지막 자, 이거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던 홈불이라는 최민희 작가의 홈불이라는 책 중에서 상당히 와닿는 말이라고 제가 좀 빼놨습니다. 어머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봐봐요. 작전이 필요할 때 작전을 세우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너무 늦다. 꽃이 필요한 순간에 꽃씨를 뿌리는 것과도 같은 이치라고나 할까. 언제나 꿈을 가진 사람은 훗날을 도모하기 위하여 땅속에 미리 씨앗들을 버리듯이, 그것도 그냥 심는 게 아니라 버려놓듯이 묻어놓아야 한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시네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죠? 제가 그래서 어머님도 뭐 이렇게 다 아실 겁니다. 이미 고등학교 올라가지고 작전을 하면 늦습니다. 그쵸?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학 입시를 또는 성공 입시를 위해서 오늘 강연을 했는 거니까 미리, 그럼 미리라는 건 언제겠어요? 가장 좋은 시절은 초등학교 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책을 많이 읽혀주세요.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너무 오랜 시간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또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같은 토요일 날, 네, 감사합니다.